네, 안녕하세요. 블루코딩과 파이썬으로 만드는 나만의 2D 게임 컨텐츠를 제작하는 양조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강의로 돌아왔는데요. 두 번째 강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저번 시간에 했던 실습 내용들을 빠르게 복습해보면서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시간에 이어서 레드브릭 엔진을 계속 사용하게 될 텐데, 지난 시간에 배웠던 실습 내용들이 화면 조작 방법, 이어서 키보드 조작, 그리고 상단 패널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브젝트, 객체의 포지션 설정, 그리고 이동, 그리고 회전, 그리고 크기 조정까지 이렇게 실습을 진행했었는데 이것들을 지금 빠르게 복습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화면 지정 방법입니다. 저번 시간에 마우스 왼쪽 클릭과 오른쪽 클릭을 배웠었는데 왼쪽 클릭하고 화면을 밀어주시면 이런 식으로 카메라가 고정된 시점에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오른쪽 클릭을 누르고 화면을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보는 곳은 그대로지만 카메라 자체가 이동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스크롤을 위로 하시면 더 가까이 볼 수 있고, 이와 반대로 마우스 스크롤을 내리면 더 멀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마우스로 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키보드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었는데, 키보드로 키보드 기준으로 좌측 상단에 Q, W, E, A, S, D로 하는 것이고, W를 누르면 앞으로 가는 것, S는 뒤, A는 왼쪽, D는 오른쪽, 그리고 Q는 아래로 하강, 그리고 E는 위쪽으로 상승하는 것을 배웠었습니다. 그리고 키보드 조작은 여기까지인데, 여기서 더불어서 이렇게 가는 그냥 키보드 W만 누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느리다 하시는 분들은 Shift를 누르고 가시면은 기존에 있던 것보다는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이 위쪽에 보이시는 상단 패널들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메뉴에는 뭐 저장, 파일의 저장, 뭐 GLB의 내보내기, 가져오기, SS의 저장, 그리고 여기 마이는 본인이 올리고 올리고 싶은 이미지를 올려서 이제 여기 화면에 나오게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기존의 템플릿과 도움, 그리고 언더와 리도, 이제 본인이 실수로 잘못했을 때 다시 돌리고 이제 다시 복구하고 이런 작업들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들이 이제 패널들을 이제 Show All Panels 누르면 이제 패널들이 다 보이고 패널들이 없어지고 이제 한쪽씩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도 했었고, 제작하는 것도 이걸 누르시면 이렇게 타이틀, 썸네일 해가지고 제작하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플레이 버튼 누르면 이렇게 캐릭터가 제가 만든 템플릿 사이에 뜨면서 이 안에서도 캐릭터 이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캐릭터 이동도 이제 화면 조작 방법과 똑같이 WASD로 움직이는데, 키보드 캐릭터는 이제 Q2로 이제 상승과 하강은 할 수 없고 WASD로 움직이고, 그리고 점프는 스페이스바로 점프하는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스탑을 눌러주고, 그리고 객체 포지션 설정과 객체 회전, 그리고
크기 조정 이렇게 세 가지 했었는데 뭐 그것도 빠르게 알아보면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가 있으면 오브젝트를 클릭하시면 여기 중앙 위쪽에 세 가지가 뜹니다. 포지션, 로테이션, 스케일이라고 해가지고 포지션은 위치 조정, 화살표로 좌우, 상하, 그리고 여기 가운데 네모를 하면 이제 좌하 사우 모두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것들을 했었고 회전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회전시키고 반대로 여기 빨간 줄을 누르시면 그와 반대로 회전시킬 수 있고 초록색을 클릭하시면 그 결 그대로 회전시킬 수 있는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케일을 누르시면 여기 빨간색 네모를 누르고 꾹 누르고 늘리시면 좌우로만 늘어나고 초록색을 누르시면 위아래 네모를 누르시면 전반적으로 커지시는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이고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강의에는 캐릭터 이동과 충돌 감지를 하는 코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강의에서는 이제 블록 코딩 하는 것을 배울 것인데 블록 코딩을 하기 위해서는 레드브릭 엔진에서 여기 상단 패널에 보이시는 것 중에 여기 V자 표시 이걸 눌러주시면 패널들을 열어줄 수가 있는데 여기서 그냥 Show All Panels를 눌러주시면 왼쪽 오른쪽 아래에 있는 패널들이 다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왼쪽 패널에 있는 익스플로어랑 코드가 있는데 이 중 코드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월드에서 씬 스크립트가 뜨게 됩니다. 이 씬 스크립트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블록 코딩을 할 수 있는 창이 뜨게 되는데 이것을 사용해 주셔서 캐릭터를 조작하거나 충돌 감지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를 눌러주시면 캐릭터가 어떤 것을 할지 정해줄 수 있는 이런 블록 조각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하나씩 살펴보자면 move, move to, go, go to, turn, 뭐 rotate, kill, spawn, revive, 뭐 wait, set text, 그리고 collide 이렇게 충돌 감지 3개가 있고 마지막 컨택트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블록 조각들을 하나하나 처음에는 말로 설명드리고 실습 단계에서는 이제 하나씩 써보는 과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move는 오브젝트를 현재 위치에서 지정된 거리만큼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동 과정이 애니메이션처럼 약간 부드럽게 표시가 되는 게 특징이라서 go와 move의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go는 부드럽게 가지 않는 반면에 move는 부드럽게 이동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move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캐릭터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구현할 때 그럴 때 사용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걸어 다닐 때나 그럴 때 move를 사용하게 되고 그리고 그 옆에 move to는 오브젝트를 특정 위치로 이동시키며 move와 똑같이 이제 이동 과정이 부드럽게 표시됩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지정된 목표 위치까지 부드럽게 이동하고 그리고 경로를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move와 move to의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move to는 특정 위치로 이동시키는 것이고 move는 그냥 지정된 거리만큼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이 둘의 차이점이 이제 실습 때 이제 하나씩 사용해 볼 건데 사용해 봤을 때 보시면 이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확연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는 오브젝트를 현재 위치에서 약간 상대적인 거리만큼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는 약간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지정된 방향과 거리만큼 움직이는 역할을 하고, 그다음 고투는 오브젝트를 이제 특정 위치로 바로 순간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어떤 고투를 누르고 좌표를 지정해 주시면 애초에 거기로 그 저희가 설정한 좌표로 즉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투 같은 경우는 이제 오브젝트를 특정 초기 위치로 배치하거나 아니면 즉시 나타나도록 설정할 때 사용합니다. 그 다음은 턴. 턴은 오브젝트를 현재의 각도를 기준으로 특정 각도만큼 회전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이제 현재 회전 상태에서 입력한 각도만큼 더 회전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로테이트랑은 다르게 상대적인 회전 방식이라서 오브젝트가 뭐 계속 회전해야 할 때 사용합니다. 그 다음 로테이트는 오브젝트를 특정 각도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턴과 다르게 턴은 상대적인 회전 방식이었다면 로테이트는 절대적 회전 방식으로 기존의 회전 상태를 무시하고 입력된 각도로만 설정되게 됩니다. 그 다음은 킬. 킬은 이제 말 그대로 오브젝트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화면에서 오브젝트가 사라지면 메모리가 제거되거나, 아니 보통 이제 저희는 이제 게임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적이나 아이템을 수집되거나 파괴될 때 킬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 스폰. 스폰은 새로운 오브젝트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정된 위치의 오브젝트를 생성시키고 오브젝트의 초기 속성과 위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스폰은 스폰 같은 경우는 뭐 적이나 아이템 아니면 또 새로운 게임 요소를 추가할 때 사용됩니다. 그 다음 리바이브. 리바이브는 이미 제거된 오브젝트를 다시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뭐 이전에 말씀드린 킬로 제거된 오브젝트를 다시 부활시키거나 보통 오브젝트의 위치나 속성을 초기화한 후에 활성화하게 됩니다. 뭐 리바이브 같은 경우에는 뭐 적이나 캐릭터가 일정 시간 후에 다시 등장할 때 이럴 때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 웨이트는 특정 시간 동안 대기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정된 시간이 지나기 전에 실행이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뭐 웨이트하고 10을 걸어놓으면은 10초가 지날 때까지 이제 실행이 멈추고 10초가 지난 이후에 어떠한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특정 동작을 한 이후에 잠시 대기하거나 뭐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고 싶을 때 이럴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setText는 특정 텍스트를 화면에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지정된 텍스트를 게임 화면에 출력하거나 업데이트할 때 사용되는데, 뭐 예를 들어 뭐 점수 표시나 안내 문구 출력, 뭐 게임 상태 표시 등과 같을 때 사용하게 되는데, 뭐 게임이 끝나면 뭐 화면에 게임 오버라는 텍스트를 표시하거나 할 때 set 텍스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 콜라이드. 이것은 이제 저희가 오늘 사용하게 될 것인데, 어떤 두 오브젝트가 충돌했을 때 발생하는 어떤 이벤트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충돌을 감지하면서 충돌 이벤트가 계속 발생하는 동안 실행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제 캐릭터가 어떤 오브젝트를 만나면 오브젝트를
뭐 삭제해주라, 없애주라, 약간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또 다른 두 개가 있는데, once가 있는 것은 충돌이 발생할 때마다 반복 실행되지는 않는데, 단 한 번만 실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에는 충돌이 발생하는 동안 계속 실행되는데, once가 있는 것은 반복적으로 실행되지 않고 단 한 번만 실행되는 것을 실행됩니다. 그래서 뭐 아이템 수집 후에 점수가 증가하거나 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end가 있는 것은 두 오브젝트가 충돌 상태에서 벗어날 때 발생하는 이벤트를 처리하므로 충돌이 끝났을 때 이벤트를 실행합니다. 뭐 이것을 사용할 때는 뭐 예를 들어 캐릭터가 약간 위험한 지역에서 빠져나왔을 때 알림 그럴 때 사용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컨택트. 컨택트는 두 오브젝트가 접촉 중인 상태를 감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돌이 컨택트도 이제 위에는 콜라이드랑 똑같이 충돌이 발생하는 동안 계속 실행됩니다. 그래서 뭐 컨택트를 사용할 때는 캐릭터가 땅에 닿아 있는지 안 닿아 있는지를 확인할 때 그럴 때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블록들을 가지고 제가 실습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습을 진행해 볼 건데 이제 처음에 했던 무브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블록 조립에서 처음에 플러스를 누르고 무브를 눌러주시면 컨스탄트라 해서 뭐 위로 갈 건지 아래로 갈 건지 왼쪽으로 갈 건지 오른쪽으로 갈 건지 아니면은 X축, Y축, Z축으로 갈 건지를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업, 다운, 레프트, 라이트는 이제 모두 아시겠지만 여기 X, Y, Z축은 어디가 기준인지 모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 디스플레이 아래 화면을 보시면 어디가 Z축이고 어디가 Y축이고 어디가 X축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보면 여기 무브에서 플러스 누르고 나는 위로 움직이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업, 업을 누르시게 되면 다시 또 컨스탄트가 떠서 넘버를 눌러주시면 어느 정도 올라가게 할 것인가를 설정해 주실 수 있는데 여기서 뭐 예를 들어 10을 설정해 주시고 여기 오른쪽 위에 있는 플레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캐릭터가 위쪽으로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제가 말로 설명했을 때와 같이 무브는 부드럽게 위로 올라가는 애니메이션 같은 효과를 주기 때문에 위로 10만큼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갔다가 10이 다 됐을 때 그때 낙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다른 것도 다 가능한데 뭐 예를 들어 다운 요거는 뭐 3 하고 클릭해 보시면 스폰된 지역에서 아래로 3만큼 간 후에 이런 식으로 착지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Move to Move to를 누르시면 Move와는 다르게 여기 컨스탄트에서 숫자를 입력하는 것은 같지만 여기서는 X축, Y축, Z축을 숫자로 설정해야 되는 상황이 나옵니다. 이전에 했던 Move는 이런 식으로 그냥 숫자만 적어서 뭐 위로 갈 건지 아래로 갈 건지 왼쪽 오른쪽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 있었는데 이것과 다르게 Move to는 그냥 바로 X축, Y축, Z축을 설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Y축을 여기 오른쪽 위에 아래 보시면 Y축이 위쪽이니까
위쪽으로 똑같이 10만큼 가게 하고 싶다 라고 컨펌하고 다시 플레이 버튼 눌러주시면 move up 하고 10만큼 했던 값과 똑같이 액션을 하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뭐 X축으로 10만큼 하고 싶다. X축을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10만큼 이동한 다음에 캐릭터가 낙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고도 업 하고 10만큼 하게 되면 고는 무브와 다르게 무브는 부드럽게 위로 10만큼 올라갔다가 낙하했다면 고는 그냥 시작부터 무브가 올라갔다는 10만큼 그 위에서 그냥 바로 낙하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브는 시작할 때 스폰 위치에서 10만큼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는 반면에 고는 10의 위치에서 그냥 바로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는 이런 식으로 그냥 10의 위치에서 바로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브와 고의 차이고 그 다음 go to 또 move to와 같이 X축, Y축, Z축으로 나오는데 이것도 똑같이 Y축을 기준으로 10으로 하면은 아까 고를 누르고 위에서 10만큼 했던 것처럼 똑같은 액션이 실행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것과 반대로 뭐 X축에 10을 넣으면 X축으로 10만큼 이동한 상태인 것입니다. 이게 원래 다 000으로 하면은 여기 이 플랫에서 이 베이스에서 정중앙에 태어난 반면에 만약에 X축으로 30 정도 해서 플레이를 하면 이런 식으로 정중앙이 아닌 30만큼 X축으로 이동한 상태에서 바로 캐릭터가 스폰되게 됩니다. 그래서 무브와 고의 차이점이라면 고는 이제 그 상태로 바로 즉시 이동해서 거기서 스폰을 하는 것이고 무브2는 그 지점까지 부드럽게 이동한 후에 캐릭터가 낙하하면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선을 보시면 선은 오브젝트를 회전시키거나 하는 것인데 뭐 그냥 간단하게 Y축으로 90도 정도 돌리면 캐릭터가 이렇게 Y축을 기준으로 90만큼 회전한 후에 낙하합니다. 이것도 로테이트로 하면은 음, 로테이트도 특정 각도로 회전시키는 거기 때문에 턴이랑은 다르게 턴은 상대적으로 회전하는 건데 로테이트는 절대적으로 회전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래 키를 하시면 제 캐릭터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스폰을 하게 되면 다시 생겨나게 되고요. 그리고 뭐 리바이브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이미 제거된 것을 다시 활성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 뭐 웨이 웨이트는 특정 시간 동안 대기시키는 건데 뭐 똑같이 10을 넣으시면 그 아래 또 코드를 작성해야 됩니다. 10초가
10초를 대기시킨 후에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를 또 지정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뭐 또 캐릭터가 뭐 move up 뭐 10 이런 식으로 작성하고 플레이를 눌러주시면 캐릭터가 이렇게 특정 시간 동안 대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0이라는 것을 지정시켰기 때문에 10만큼 대기했다가 이런 식으로 제가 또 move up 10을 했기 때문에 10만큼 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낙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뭐 set 텍스트 이것은 뭐 텍스트 넘버랑 텍스트가 있는데 뭐 숫자를 넣고 싶다 그러면 숫자를 넣어주시면 되고 뭐 텍스트를 넣고 싶다 그러면 여기 뭐 게임이 끝났다 그러면 게임 뭐 오버 같은 것을 넣고 컨펌 누르시면 되게 됩니다. 그 다음 콜라이드는 이제 오브젝트가 있어야지 이제 충돌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근데 오브젝트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여기 아래 보이는 패널들을 이용해 주면 됩니다. 이 패널들 중에서 그냥 아무거나 저번과 똑같이 자동차 하나 택시로 하겠습니다. 택시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택시를 클릭해 주시고 여기 오른쪽에 보이시면 오브젝트 설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BA 바에 여기 스크립트가 있는데 스크립트가 오프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스크립트가 오프 상태로 되어 있으면 여기 씬 스크립트 들어가시면 제가 스프라이트를 지정할 수 없게 됩니다. 제 캐릭터만 뜨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스크립트를 온 시켜주시면 여기 다시 씬 스크립트 들어가시면 여기 택시가 생각난 것을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오브젝트를 설정하시고 코딩으로 오브젝트를 오브젝트에 코드를 작성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여기 스크립트에서 오프가 아닌 온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서 해보면 슬라이드 택시라고 하면 만약에 내 캐릭터가 택시에 충돌했을 때 이제 어떤 걸 할 것이냐를 또 지정해 주는 것인데 그러면 뭐 택시가 뭐 없어진다 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플레이를 눌러주시면 제 캐릭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택시와 충돌하게 되면 택시가 없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렇게 앞에 제가 오브젝트를 지정해준 택시가 있는데 캐릭터가 택시와 부딪히게 되면 택시가 없어진다 라는 코드를 작성했기 때문에 캐릭터가 택시에 부딪히도록 하면 택시가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랑 똑같은 once랑 end는 나중에 해보도록 하고 그리고 컨택트 뭐 택시, 택시킬 이것도 마찬가지로 접속하게 되면 택시가 없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좀 전에 했던 충돌 감지 구현을 조금 더 다양하게 해볼 것인데 일단 기존에 좀 전에 했던 것이 스크립트에서 내가 좀 택시를 스크립트로 온 해주고 내가 택시와 충돌한다면 택시가 없어진다. 이걸 방금 했는데 다시 보여드리면 제 캐릭터가 이렇게 택시와 부딪히면 택시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와 더불어서 이제 택시가 움직이게 만드는 겁니다. 택시가 뭐 X축으로 20만큼 움직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이 택시 충돌하면 택시가 없어진다 라고 한다면 택시가 이런 식으로 X축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택시와 제 캐릭터가 충돌하게 되면 택시는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 같이 이게 지금 택시라 가지고 그런 거지 약간 다른 모델로 해보면 음, 내가 이런 유령이 있다고 하면 운전을 시켜주고 이렇게 위치 조정도 해주시고 이게 택시가 아니라 유령이 X축으로 이번 왼쪽으로 20 움직인다면 유령과 캐릭터가 충돌했을 때 유령이 사라진다 라는 것이었는데 원래는 택시가 사라진다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캐릭터가 없어진다 캐릭터가 죽는다 라고 해보시고 또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귀여운 유령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유령과 제가 충돌하게 되면 제가 없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한 방법으로 게임을 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령들을 더 생성한다든가 이 위쪽에 있는 상단 패널들을 이용해서 위치랑 크기랑 조정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약간 일렬로 있는 느낌으로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총 5개의 귀신들이 만들어졌는데 이것들을 다 스크립트 온 하고 스크립트를 작성해 주시면 처음에 했던 게 A82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나머지 4개는 948, 688, 708, 3B9처럼 서로 다른 숫자로 이제 지정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들도 이 위에 귀신과 똑같이 move, left, 20 해주고 다른 것들도 똑같이 지정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아직은 제가 설정한 게 A82랑만 충돌했을 때 캐릭터가 죽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귀신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맨 처음에 맨 앞에 있던 귀신이랑 충돌했을 때만 제가 죽고 나머지 귀신들하고는 충돌했을 때는 제 캐릭터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첫 번째 제가 지정했던 귀신이랑 부딪히게 되면 제가 없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귀신들도 이제 기존의 첫 번째 귀신처럼 다시 지정해 충돌했을 때 이제 제 캐릭터가 죽는 것을 구현해 주려면 여기서 다시 또 다른 귀신들을 설정해 주면 됩니다. 여기서 제가 귀신 두 번째 귀신과 충돌했을 때도 제가 킬 이런 식으로 그리고 세 번째 귀신도 똑같이 나머지도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설정이 끝나시면 다시 플레이 버튼을 누르시고 이쪽에서 귀신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기존에는 첫 번째 귀신을 만났을 때만 제가 죽었지만 이번에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끝에 있는 귀신을 만났을 때도 죽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물론 두 번째 귀신도 이렇게. 이제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제작하면은 조금 더 다양하게 제작이 가능하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귀신과 충돌했을 때는 제가 죽었지만 만약에 아이템을 수집했다 라고 했을 때 점수가 올라가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알려드릴 내용인데 이것을 미리 살짝 해보자면 일단 귀신들을 다 지워주고 여기 모델에서 이제 약간 좋은 것 같은 거를 하나 찾아줍니다. 다이아몬드 그냥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 굉장히 크게 작은데 여기 가운데 있는 상단펜을 이용해서 크기를 늘려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크기를 좀 늘려주고 이런 식으로 나머지 하나도 이런 식으로 놔둬주시고 만약에 이 다이아를 먹으면 점수가 오른다 라고 했을 때 이것도 여기 옆에 있는 스크립트를 꼭 켜주셔야 합니다. 스크립트를 모두 켜주시고 여기서 이제 기존에 있던 코드들을 모두 지워준 다음에 똑같이 제가 다이아와 충돌했을 때 이때는 이제 유령과 만났을 때와는 다르게 다이아가 없어지는 걸 이제 택시와 마찬가지로
택시 자리에 이 다이아몬드가 들어가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나머지와 똑같이 두 번째 다이아를 했을 때 마지막도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고 플레이를 누르시면 이렇게 다이아가 3개가 있는데 여기는 다이아를 먹게 되면 다이아는 없어지면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이아도 마찬가지로 제 캐릭터와 충돌하게 되면 없어지고 이렇게 다이아 3개를 저와 충돌이 되면은 사라지는 것을 구현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택시로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이아 약간 아이템 같은 느낌으로 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아이템 같은 이 다이아몬드를 기본 베이직으로 깔아놓고 이제 디스플레이 상에 텍스트를 붙여서 이제 점수가 올라가는 시스템을 구현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제 캐릭터 이제 이동, 기본적인 이제 코드에서 move to, go, 뭐 이런 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 충돌 감지와 관련돼서 더 디테일하게 다룰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